안녕하세요. 30살, 곧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 앞두고 신혼집부터 꾸려 예비 남편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하루를 시작하며 잠을 잘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써보면 평일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게임을 합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을 보고 있으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게다가 밥을 먹고 양치하면서 컴퓨터 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하는데 게임을 확인한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며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까지 컴퓨터 게임 확인을 하고 현관문을 나설 때도 역시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나 다녀올게 하고 나갑니다. 일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집에서처럼 뭘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오자마자 씻고 컴퓨터 방에서 나오질 않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밥을 먹고 잠들 때까지 핸드폰, 컴퓨터 반복하며 게임을 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졸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평일에 이 정도면 주말에는 어떨까요? 그냥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충전기에 핸드폰을 충전하며 컴퓨터랑 번갈아 가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이거 뭐라 해도 취미라면서 자기를 이해해 달라는 말뿐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태희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 속 예비신랑분처럼 어쩌다 보니 게임을 10시간을 해버렸네? 뭐 이런 경우겠죠. 혹시 엘림씨도 사연을 보내신 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휴일에 스케줄이 없을 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누워서 핸드폰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빈둥거리다가 일어나야지 하다가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했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루가 너무 아깝고 허무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저 또한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곤 하는데요. 순간적인 생각으로 배가 고프니 저 음식을 먹고 무전취식하고 가야지 라거나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는데 돈을 훔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따라 도둑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을 할 마음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려고 하면 전선을 연결해야 하죠. 그런데 전기 코드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다면 연장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결을 할 연장선이 없다면 컴퓨터를 아예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재미있다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고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엘림 씨는 오은영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네, 요새 TV에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 덕을 좀 보았었는데요.
그 내용이 아이가 대변을 변기에서 보기 힘들어서 며칠을 참다가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게 반복되고 그렇게 되는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은 그 아이를 보고 변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아이의 생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기저귀를 사용하던 것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변화에 저항이 있어 낯설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저항을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에게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옛날 화장실과 같이 쪼그려 앉아서 배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좌욕을 해주는 등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한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하여 박사님의 솔루션들을 했을 뿐인데 단 몇 주 만에 아이가 변기에서 대변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대변의 변기를 보지 않고 기저귀에 해야 한다고 해서 참 그게 어려웠었는데요. 이 가정의 솔루션과 비슷하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 보았더니 저희 아이도 단 몇 주 만에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마음도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마음의 구조와 마음이 흘러가는 길을 알고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의 문제가 왜 그러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해결 방법도 알 수 없었지만 전문가인 박사님이 보면 바로 아이의 문제 행동이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생겨도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모른다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겠죠. 2007년에 일어난 안타까운 대전 백합다방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범인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범행 장소 주변 수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모두 수집하던 중 피가 묻은 휴지 조각, 낚시터에 버려진 범인이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투 하나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을 검거한 후 범행 원인을 알아보니 단지 3,000원의 차비가 부족해서 살인과 상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던 사건입니다. 아, 고작 3,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네, 그런데 범인은 17살의 연쇄살인범으로 15년 동안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백합다방 사건의 범인은 3,000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살인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구조와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 때 범죄나 중독에 빠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범죄자들, 게임 중독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마음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범죄자는 난 이렇게 하면 잡히지 않을 거야. 게임 중독자는 오늘은 1시간만 하고 자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게임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살인사건의 범죄자도 자신이 안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근에 무심코 범행 당시 입었던 외투와 범행 후 손을 닦은 피 묻은 휴지를 길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안 잡힐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둑질을 한번 해본 사람이 한번 해보니 잡히지 않으니 자신을 믿고 자꾸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한번 잡히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니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는다면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엘림 씨는 올해 초 목표로 하신 것이 있었을까요? 네. 매년 세우는 목표는 운동인데 마음먹은 대로 잘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도 올해 초에 올해는 책을 좀 읽어보자 라고 결심하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보기로 결심했었는데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애들 잠들면 읽어야지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을 재우다가 제가 함께 잠들어 버리 일수고 그러다 보니 내일부터 읽어야지 하면서 조금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책 모임에 들어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면서 제가 올해 목표로 했던 것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목표로 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올해의 나의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입니다. 삶의 변화는 각오와 노력으로 행동을 바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신뢰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잘못한 일이 많고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닌데 잘하는 줄 알고 있었구나. 라며 자신을 돌아보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림 씨도 결혼하셨죠? 네, 저도 결혼한 새댁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시나요? 아직까지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집안일 하는 일로 사소하게 말다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결혼하고 아내와 첫 한두 달은 정말 싸우지 않고 잘 지냈었는데요. 어느 순간 아내와 하루 걸러 하루 싸우게 되더라고요. 신혼 초에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카드키가 없어졌다고 어디다 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잃어버리고 저한테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버린 사람이 당신인데 왜 그걸 나한테 찾아?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는 자기는 버리고 나면 제자리에 카드키를 가져다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잘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탓만 하는 것 같아 짜증을 버럭 내면서 없으면 하나 다시 사면 되지. 내가 내일 살게.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사람을 짜증나게 추궁해?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더 화가 났는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다툰 후 며칠 뒤 집 앞 마트를 가려고 겉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거기에 카드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에게 되려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 내가 아내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만 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을 조금 바꾸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거나 아내의 말을 먼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들어진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가끔 싸우긴 하지만 서로 배려가 늘고 그러다 보니 크게 싸우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확실히 제일 가까운 사이인 부부 사이에 더욱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마음에 DN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수많은 정보를 가진 DNA가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영향을 가진 세포도 있을 것이고 나쁜 영향을 가진 세포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DNA도 좋은 영향을 가진 것을 마음에 이식하게 된다면 좋은 것만 남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보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자신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멘토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할 수 있는 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발견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며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발견과 변화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믿는 마음이 우리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인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말고 기억해야 소중한 나의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